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금 이렇게 하는 제가 있잖아요. 하여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조금 열기가 좀 식은 듯 하다가 또 확 언제 비 안 나는 듯이 네네. 막 사람 허폐를 디딜 정도로 비가 오는 습기가 많아져가 막 그런데 이럴 때 또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음식도 달도 잘 날 수 있으니까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 이 더울 때 여기 오셔서 지금 점심 식사하시고 막 잠오는 이런 시간인데 네. 뭐 여기서 와서 시원하게 한 시간 좋은 날 하면 안 됩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지난 시간 이제 상생상극이 오행의 상생상극 그 속성 일랑표를 제가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일일이 하나하나 탁탁 집어서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더불어서 다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생상극에 대한 오행의 상생상극은 뭔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55쪽에 했는 거는 오행의 상생상극은 목이고 화고 토고 금이고 수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죠. 오행 여기도 상생하는 관계다. 상극은 서로 극한다는 거거든요. 극한다는 거고. 그런데 이 각각의 오행에는 음과 양이 있었죠. 음양이 오행에는 음양이 있어갖고 하늘의 기운을 뜻하는 10개 음양으로 그죠? 거기 보셨나면 이 갑과 목에는 갑과 을이 있었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또 화에는 이 병화와 정화가 있었죠. 병정. 토에는 무기토가 있었고 금에는 격신금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수에는 임계수가 있었고 이렇게가 각각의 오행의 천간의 기운을 음양으로 음과 양 먼저 나오는 건 양이고 그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이렇게 또 양이고 음이고 다 이렇게 음양으로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구분되어 있더라 이래가 10개가 55쪽에 지난 시간에 제가 했습니다. 그죠? 하는 내용들인데 그런데 오행이 상생하는 건 알겠는데 그죠? 그러면 천간 10개는 요거와 같은 거는 뭐였습니까? 갑과 같은 것은 지지에 끄는 인이라는 글자를 했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을과 같은 것은 요거라 했고 요게 하나하나 대입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죠? 요까지만 해도 대입시켜 놓으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목은 화를 생하고 화생토하고 하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뭐해야 되나요? 목은 따지고 보면 이런 게라 목은 수와 같고 자 이걸 옆으로 펼쳐보겠습니다. 펼쳐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 목, 화, 토, 금, 수로 펼쳐놓으면 수 다음에 또 다시 목이 오겠죠. 펼쳐놓으면 결국은 양은 갑이고 음은 을이고 이렇게 펼쳐지죠. 그 다음 또 양은 병하고 음은 정하고 무기 이렇게 펼쳐진단 말입니다. 이 경신 인계 이렇게 펼쳐져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기 각각의 앞에 뭐 양으로 시작해서 음으로 마무리하고 각 오행에서도 음양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토의 양은 토의 기운을 토의 기 에너지를 양토에서 에너지를 토기를 시작하고 그죠? 토에서 토의 기운을 마무리하고 금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죠. 오행적 상생하기는 목생화 이렇게 넘어가더라. 또 금 또한 마찬가지고 경금에서 금의 에너지 운동성이 시작되면서 신금에서 금의 운동성이 마무리하고 수로 넘어가더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자, 이 병화는 여기와 가깝고, 그죠? 정화는 여기와 가깝죠. 자, 그러면은 목생화 하는 거는 목은 화는 병화는 을목하고 친할 것이고, 그 다시 말하면 을목은 병화가 좋고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을목을 화초로 꽃을 피우려 하면 태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태양이 있어야 꽃을 피운다 이래. 근데 이 꽃을 피워도 화초가 물이 있으면은 피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병화는 요 목의 기운인 이것과 가깝고 바로 앞에 정화는 다시 무토의 기운과 가깝다는 거예요. 또 다시 토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무토는 정화와 가깝고 이 음토는 경금과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친하기를 따지면 저게 친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또한 또 상생의 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경금도 보면 양은 그 한 오행의 양의 기분으로서 그 오행을 시작해서 우리 운동성이 시작되면서 그 오행의 음의 기분으로서 운동성이 마무리되면서 다음 오행으로 넘어주자는 거죠. 그런데 양의 오행은 그 전에서 넘어오잖아 바로. 그래 야와 가깝다 친하다는 거지. 또 여기서 시작하고 신금은 야가 아니라 야는 그러면 이 토생금이 아니라 금생수가 가깝다는 얘기지. 그죠? 야와 가깝다. 또한 그러면 임수는 마찬가지고 금생수가 가깝고 개수는 또다시 수생 간목과 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연현상의 상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까지 가면 또 조금 혼선을 게 있어요. 이건 기초 과정에서는 여기 이제 기본입니다. 이제 중국에 가면은 중국에서는 이 상생 상극에서 음양이 또 뒤섞입니다. 지금 음양이 이대로 지금 질서가 딱 맞잖아요, 그죠? 뭔가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자연에서는 이렇다는 거거든. 그런데 중국까지는 비전이 어떻고 급제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 나오면은 또 이제 음양이 이제 다시 달라진다고. 그래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명을 푸는 데는 이러한 상생 상극의 기본 원리 중에 이러한 내용으로 간목은 자 만약 간목에 병화가 있다면 양은 수와 가깝다는 거죠. 그래 어떠한 내용이 있어서 병화가 필요한지 정화가 필요한지를 가름을 할 수 있다. 그래 1차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오행의 상생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상극 또한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이루어지네요. 이 부분은 제가 상생 상극론에서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결국은 상생 상극론으로 이 명량은 다 풀어나가는 거예요. 상생 상극론 다 풀어나가는 거다. 자, 그럼 55쪽까지는 우리가 마무리 한글로 해도 되겠죠? 조금 지나실까지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자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 천간지지는 다 했죠 우리가. 천간지지 했으니까 합충인데 이 합충이 뭐냐면 이 천간의 합이라 하는 것은 일단 천간의 운동성 성향은 어떤 것일까? 천수상 하니까 지수형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천수상은 우리 마음 생각을 하게 하는 거. 하늘의 천의 기운은 우리가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 에너지가 안 느껴지. 태양의 그 기운이 느껴집니까? 느껴지지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지의 기운들은 현실적인 것이다. 그래서 천간의 어떤 합형충 이런 걸 보고는 이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그죠? 지지의 글자들을 보고는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이제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오늘 이제 이 순서가 천간부터 말씀을 드리고, 천간은 10개 글자잖아요. 그 10개가 다니까. 그 책에 보면 56쪽인가 7쪽인가, 그죠?
보면은 천간에 자 제일 위쪽 보면 천간합 해가지고 갑기합토 그죠? 우리 책하고 선생님 책하고 페이지 수가 틀린 것 같아요. 페이지 수 한 페이지 다르죠? 네네. 예. 우리는 55점. 그렇죠, 예. 그래. 예, 한 페이지 다릅니다. 자, 갑기합토 하는데 천간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것을 말한다. 그 10개의 천간은 갑과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계 이렇게 10개인데 딱 짝으로 탁 이루어지더라 두 개씩. 근데 천간에 이제 천간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천간에는 합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충이 있고, 그 다음에 극이 있고, 이렇게 합충극으로, 극이라, 여기서 극이라 하는 건 그거와 똑같습니다. 상생상극의 극이라. 요걸 세 개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고, 대개 두 개로만 본다. 자, 이렇게 그래서 합과 충으로만 봐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합에 의해서는 합이라 하는 게 뭐냐면 합은 이 글자와 만나서 또 다른 하나의 오행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남과 여가 결혼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만들어내듯이. 그래서 여기서는 합에 의해서는 또 다른 하나의 오행을 만들어냅니다. 오행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면 새로 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오행은 우리 자식과 같은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하나의 삶의 방향성이 됩니다. 방향성으로 결정을 한다. 합에 의해서는. 그 다음 충과 극에 의해서는 이 새로운 오행이 합이 아니니까 새로운 오행이 아니죠. 충과 극에 의해서는 생각의 변화, 충격받아서 변화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됩니다. 극 또한 마찬가지고. 극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자꾸 태클을 거니까 누군가가 다리를 잡아 당기고 막 못 올라오게 하니까 못 움직이게 자꾸 무거워 하니까 그로 인한 어떤 내가 생각해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태클이죠. 그렇게도 걸려진다라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 합과 충에 의해서는 자 그러면은 이 충은 이렇고 합은 이런데 그럼 이제 어떠한 글자들끼리 만나야 합이고 어떠한 글자끼리만 만나면 충이고 하면 천간에 그 10개 글자가 5급 다섯 번째 만나는 글자와는 극이라 하고 6합 여섯 번째 만나는 글자와는 합이라 하고 7충 일곱 번째 만나는 글자와는 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이 가로로 쓰든 세로로 쓰든 간에 우리 순서대로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은 1이고 을은 2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게 딱 이제 10개가 되니까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개가 된다. 그럼 5극 다섯 번째 만나는 글자와는 그럼 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결국은 갑은 극이라 하면 극이라 하면 5극이라 했으니까 다섯 번째는 무토가 되죠. 그죠? 그럼 갑과 무토가 만나면은 극의 관계다. 목국토잖아요. 목국토 하잖아. 우리 상생상극 논이니까 요 극은 다섯 번째. 예? 상생상극 논에서 이야기하는 그 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를 들어. 그다음 을은 다시 말하면 다섯 번째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을은 기토와 그걸 하는 관계고 목국토 되니까 그죠? 목국토지만은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그걸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육합은
여섯 번째 갑은 여섯 번째. 그럼 6이 어디 있는 거예요? 기토잖아. 기토하고는 합의 관계다. 목금토지만은, 그지? 목금토지만은 같은 양양 음음끼리는 그걸 했는데 음양이 바뀌니까 갑은 음의 토는 합을 하더라. 두 줄로 딱 세우니까 다섯 개씩 두 줄로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두 줄로 딱딱 세우니까 요게 이제 여섯 번째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제 합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육합. 그러면 나를 포함한 여섯. 그러면 을은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경금을 만나면 을은 합의 관계가 되더라. 합. 그지? 을은 경금을 만나면 합이 된다. 이거는 이제 아셔야 되거든요. 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줄 딱 시작하면 돼, 두 줄로. 요게 합이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만난 거 칠충이에요. 일곱 번째 만난 거자. 그러면 간목이 일곱 번째 만난 거자는 뭡니까? 이 칠이 경금이잖아. 그리고 경금 칠충은 경금을 만나면 갑경충이다. 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 오금 육합 칠충만 외우면은 끝. 천간에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아까 합에 의해서는 또 다른 하나의 오행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 오행이 만들어지는 거는 여기 볼게요. 아까 책에 제일 위에 보면 뭐 갑기합토라고 한글로 되어 있죠. 네. 갑기합토. 갑기가 만나서 합해서 토라는 오행성이 하나 만들어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갑이 기토를 만나면, 그죠? 갑이 기토를 만나면 갑의 지 어떤 본질을 야를 만나서 합이 됨으로 인해서 토로 변질된다. 다시 말하면은 갑 일간자가 기토라는 그 해의 글자를 만나면, 기토를 만나면은 그 해는 갑이 뭔지는 모르지만 갑 일간자가 아니더라도 이 갑이 글자가 나한테는 문서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있는데 그 하나의 내 삶의 방향, 내가 그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기토라는 글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질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변질된다. 그 다음에 을은 을경의 합은 책에 을경합 금으로 되어 있죠. 금으로 변질된다. 금으로 을경. 그래서 을경합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병신합수죠. 병신합수다. 이 만들어지는 오행의 순서를 바꾸게 제일 처음에는 갑기합토부터 만들어졌죠. 토부터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토생금하고 금생수하고 차례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임의 합은 이제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순서에 의하면 목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무게합 하죠. 이렇게 새로운 오행이 만들어진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자, 여기 책에 꼭 내가 좀 만들어놨죠. 갑기합토는 중정지압이고 뭐 자격력을 정지하고 라고 뭐 이렇게 하는 요 한번 읽어보시면 요거는 이 옛날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걸 내가 참고하시라고 메모를 해놔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여기서 천간의 변화하는 것에 의해서는 5급, 6합, 7충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 5급, 6합, 7충을 암기하시면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충은 충격받아서 변화한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뭔가 내가 생각을 뭔가 바꾸겠구나. 극 또한 마찬가지로 극이나 충이나 거의 뭐 이쪽에서 보면 충이고 저쪽에서 보면 극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만 충으로 하나만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충격적인 그런 어떤 변화가 있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합에 의해서는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죠. 합에 의해서는. 자, 갑이 기토를 만나면 합을 해서 토의 운동성으로 내 사고가 바뀌어 버립니다. 자, 만약에 우리 만약에 이수 일간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 임수일간자면 그죠? 임수일간자면은 간목은 간목 무엇은 안 되지? 간목은 임수의 간목은 이 식신이죠. 좀 이어서 얘기하면 된다. 이 간목은 이 생각이 바뀌는데, 자, 중국에서 보면 이거 식신이라고 합니다. 식신. 그 식신이라는 뭐냐면 내가 평소 하는 일이에요. 일. 내가 하는 일을 식신으로 하고 또 이제 이 육신적으로 또 자신을 뜻합니다. 여자들한테서는. 그런데 내가 이 글자를 갖고 있으면은 내가 늘 일할 수 있는 환경에 있구나라는 거거든요. 이 간목이라는 게 있으면. 그런데 이게 잘 있다가. 그런데 오는 해에 기토의 운이 뭐 기축년 얼마 전에 지나갔지만 운이 오면은 갑이 기토를 만나서 합이 돼버려요. 그럼 갑기 합토가 되는 거죠. 그죠? 합토. 이 간목의 작용력이 정지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갑기 합토 되니까 이 갑은 기토는 토니까 토인데 간목은 지 원래는 목인데 목으로서의 작용을 안 하고 토로서 작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나가면은 그러면 이 간목이 뭐고 기토가 뭐냐? 누구한테는 그게 이제 원래 만약 이 토가 만약에 내한테는 뭐 이 관이다. 그럼 직장을 뜻하기도 하고 내 명예를 뜻하기도 하고 이렇다. 그러면 이 해는 이거는 내 어떤 하고자 하는 일보다는 그다음은 여기서 일하고 저기서 일하고 어떤 하나의 과정의 어떤 그런 일이라면 이제 안정된 어떤 직장을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경의 합은 어떻습니까? 을경의 합은 또 금이에요. 그죠? 을은 상당히 부들부들한 거죠. 유순하게 부들부들한 건데, 이 경은 아주 무쇠. 그런 겁니다. 그 합에 의해서 금을 지향하게 된다. 을이라는 금을 지향하게 된다는 거죠. 서로 그런 거고, 이 병과 병화와 신금도 만나면 수를 만들어낸다. 수의 오행성으로 하나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합에 의해서 수란 이거 내 하나의 그 삶의 방향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임인년이잖아요. 우리 천간에 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정화가 있는 명은 그 정화는 목으로 바뀌게 된다. 만약에 이 정화가 내 일간일 수도 있잖아요. 내를 때문에 일간일 수도 있잖아. 일간인 자는 원래 임인년이 원래 임이라는 글자를 만나서 목의 운동성으로 내 삶의 방향성을 정한한다. 그럼 목이라는 뭘까? 목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뭡니까? 항상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럼 원래 정화가 있는 사람은 자꾸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강박감을 갖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 생각의 변화 주게 됩니다. 무게야. 내년에 또 이 개수가 오니까 무토일간장은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뭔가 화려함을 화기 양의 이걸로 내 삶의 방향성을 설정해 놓고 그렇게 활동하려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 천간의 합은 여기 보면 잠깐 보면요. 갑기 책에 이렇게 있었는데 갑기 합토 해가지고 중정지압이라 해가지고 작용의 정지 그래 간목의 작용이 정지라는 얘기죠. 정직하고 착하고 뭐 어떤 중도적인 걸
을경에 갖고는 인의지압이라 해서 세력의 강화. 이 을경은 을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부들부들하고 간목은 어떻습니까?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목은 시장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뭔가 확 파이팅한 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간목은 뭔가 간목은 이 어느 꽁꽁 얼은 땅을 뚫고 솟아나오는 그 기운을 간목 처음에 그죠? 새싹이 부드럽지만 이 뚫고 나오는 이 기운이 간목이라 하는데 그 다음에 을목이라는 얘기죠. 을목은 이 가지가 이게 벌어지는 거잖아. 슬슬 벌어지는 게 이게 을목이거든. 그또 그다음 또 따지면 넝쿨 식물 이런 거 있잖아요. 넝쿨 이런 막이 넝쿨 가면 이런 거, 뭐 벽에 타고 가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을목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목의 기운과 을목의 기운은 간목은 굉장히 파이팅하고 뚫고 나오는 힘이 치고 나오는 힘이 있지만 을목은 어떻습니까? 하나에 의해서 기생하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생활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바위가 눌러 앉아도 침낭골 같은 거 어떻습니까? 소소소소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을목인자는 생활력이 상당히 강하다 이런 거예요. 그것을 자연에 있는 그 식물들을 그냥 식물들의 성질을 그죠? 그대로 우리 사람들한테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럴 것이다. 그렇거든 또. 근데 경금은 또 어떠나? 이 경금은 자 한번 볼게요. 기토의 성질은 어떻습니까? 토의 성질 중에도 기토의 성질은 어떤 무토에서 꽃을 그만 계속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양의 성질을 무토에서 정지시키고 기토에서는 다시 금으로 내려가게끔 음으로 수렴하고자 하는 그런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다시 말하면 목의 힘은 어떻습니까? 치고 나가고자 하는 거잖아. 그럼 기토를 만나니까 수도비야 되는 거죠. 작용력 정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토의 성향으로 뛰고 그래서 작용력을 정지라 하고자 하는 것이 간목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고자 하는 것에 작용력을 정지라. 그리고 을경은 뭐 인의지압이라고 해놨는데 이 을이라는 것은 아주 생명력이 그 강한 그런 이 식물이지만 이 금은 이 바위고 쇠고 무쇠와 같은 거거든요. 금은 신금은 이 재는 댕이는 아주 이제 보석을 뜻하는 거고 이거는 이 보석이 되지 않은 그냥 무쇠 이제 그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 을경인 사람은 자, 다시 표현하면은 갑기를 만나면은 갑은 뭔가 치고 나가는 힘이 있지만은 끝까지 안 나간다. 왜? 기토의 성향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기토의 작용력 정지 어느 정도 가보고 아니면서도 한다.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갑기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갑이란 것은 그런 것이다. 그다음 을이란 경을 내포하고 있다. 을은 겉으로는 상당히 부들부들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무쇠와 같은 걸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성질,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저런 무시무시한 걸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성질을 건드리면 겉으로는 부들부들해 성질이 안 될 듯하지만 성질 내면 무서운 거 갖고 있다. 이런 것을 뜻하고 병화는 이 신금은 보석이라 했잖아요. 신금은 보석이라 보석방에 가면 금은방에 가보면 그 보석을 탁 비춰주는 부분 쪽으로 비춰주는 조그마한 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석이 더 빛나잖아요. 그런 그것을 연상하셔도 좋다. 병신의 합수더라. 수를 지향하고. 이래서 합의 것들은 합의에 의해서 새로운 생각의 방향성을 내 삶의 방향성을 추구하고 그쪽 방향으로 나고자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청간충과 극 5극 7충 해놨죠. 충과 극 5극 7충 해놨는데 원래는 그러면 충은 임의 충은 7충이니까 이건 어느 충합니까? 이 병화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죠?
그다음 병화는 이 임수를 만나면 충의 관계가 된다. 그죠? 예, 충의 관계가 된다. 그래 병화를 가지고 있는 내 명속에 병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 아니면 병화 일간자는 이런 이 충에 의해서 상당히 이 충은 7번째 만나는 글자와 충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 7충 7살이라고도 합니다. 7살. 근데 7번째 만난 7살. 목숨 살떠서 살 무슨 살 하나 뜰까 그죠? 그 좋지 않은 것을 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 삶에서 가장 안 좋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7번째 만나는 7살이다 이거거든요. 이거 양끼리만 양끼리. 요거는 화의 양이고, 요건 수의 양이잖아. 그게 양의 만나면 이게 안 나오다. 그 이제 여기 이제 이 만나면 여기 이제 이 중국 가정에 가면 이제 이 편관칠사야 편관. 이 가장 이 힘드는 시기라고 한다. 그 만약에 여기 일간이면 그 올해 한 해는 이민일까 올해 한 해는 상당히 이 정신적으로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럼 이제 미리 이제 예측 가능하니까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7번째 만나는 거는 아까 거기라 했는 거는 뭐 크게 거기 또 충이 되고 하니까 이 7충은 그래 합과 충의 관계에서는 확실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혹시 내가 이 7충에 해당되는 해인지 아닌지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내년에 이 개수가 오잖아 개수. 내중에 이제 개수가 오잖아. 원래는 인민년에 오니까 내년에 이제 개묘년이 되겠죠, 그죠? 차례대로 보면 개묘년에는 야하고 이제 그 7번째 분이 그다음에 이 야가 되겠죠, 야가 한 칸씩 더 지나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 정화일간자는 내년에는 개수를 만나서 7살의 운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7살의 운 이제 그 상당히 이 7충에 의해서 한번 맞는 충격. 그래 만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로 인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로 인한 스트레스. 또 육신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이 나의 욕심 많은 명예, 그죠? 지나친 어떤 그런 나만의 고집,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뭐 외부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충과 합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 천간에서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거 이해되시죠? 506합 7충, 그죠? 506합 7충으로 하고. 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까? 조금 이해가 덜 되시거나. 요즘도 한 최근에 거 여러분 넘어가도 되겠죠? 질문하셔도 됩니다. 합은 어떤 거다? 일단 506합 7충만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합이 되는 해는 그냥 대운에서도 10년 동안 합이 올 수도 있고 또 한 해도 합이 올 수도 있고 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해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다. 그래 이건 정신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천간의 일은 생각을 변화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그 정신적인 문제다. 그 정신적인 문제가 현실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지. 생각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합의 506합 7충을 하니까 그러면 자 원래 뭐 합이 되더라. 합이 되면 그러면 내가 원래 임이 와서 합이 됐으니까 그러면 임에 의해서 합은 정화가 있어요. 정화. 그 정화 일간자나 정화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은 임수년에 임의 합에 의해서 뭔가를 또 새로운 정임합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려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새로운 뭔가 하는데 과연
내한테 시도했을 때 도움이 될까 좋을까 안 좋을까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냥 무작정 하려고 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임수에 의해서 그 병화와 같은 경우는 그죠? 완전히 그 7충이 오면은 그러면 임수에 의해서 올해는 상당히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것을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잘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그에 대한 것들은 이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책, 만약에 극이 온다. 그건 내가 뭔가 하는 일에 자꾸 이 태클을 걸리겠구나. 이런 거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십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길흉은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고, 거기 변화했을 때 좋다 나쁘다는 그 다음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변화한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거 천간에 그런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지의 지지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일어난다. 지지에도 보면은 합과 충 거기 다 있습니다. 지지는 다 있는데 지지에는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방위합이라는 게 방위합 경우입니다. 방위합을 말하고 방위라 하는 것은 동서남북 방위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삼합을 말합니다. 삼합은 우리가 뭐 옛날에 이래 손으로 해갖고 뭐 내살터울을 하는 거 있죠. 그 내살터울을 삼합이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살터울을 삼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지의 합에서는 육합이라고. 육합 6개의 합. 요 3가지 합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합에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합은 해적추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는 위치니까 그죠? 자, 여기는 이 목의 동쪽이죠. 동쪽 방해를 뜻하고 그죠? 자, 밑에는 항상 수죠. 여기는 수의 북방을 뜻하고 반대 여기는 따뜻한 남쪽 나라의 이 화기의 남쪽을 뜻하고 방위로 이쪽은 이 금의 서쪽 방향을 뜻하는 거죠. 이게 방위합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그러면은 인묘진 3개의 글자가 만납니까? 이 글자들이 전부 동쪽 목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합에 의해서는 새로운 오행을 하나 만들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야근 3개가 같이 있으면 이 목의 기운이 굉장히 세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인묘진 동쪽으로 같이 바라보는 합인데, 방위합인데, 인묘진이 방위합이 성립이 되는데, 그러면 목의 오행이 굉장히 힘이 강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좀 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사오미 3개 글자가 만나면 이 화의 기운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럼 이게 강해지면 위에 되는 거죠. 이제 그 문제가 되겠죠. 신유술금이 만나면은 또 이제 이 금의 기운을 방향성으로 금기가 강해지고 해자축 3개 글자가 만나면 북방의 수기운이 굉장히 강해진다. 그 수기운이 강해지면 이 수기운이 각자의 명에서 그 수기운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또 이 재물이 될 수도 있을 끼고 그죠?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강해지든지 또 아니면 내 명예에 대한 욕심이 강해지든지
안 그러면 그걸과 학문에 대한 뭘 배워보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이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힘이 굉장히 막강해진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걸 이제 각각 세 개씩해서 이런 오행으로 다 이제 이 힘들의 합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면은 요걸 이제 이 완전체의 방이 합이 되는 거죠.